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뭐 유상 선생님이 앞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야기 다 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길게 할 것 없이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막 2시간 동안 유상 선생님하고 뭐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저한테는 1시간 조금 더 걸린다 했거든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짧게 저는 공부 방법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일요일 달에는 초수 선생님들하고는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3, 4월 달부터 초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담은 초수들은 요청하지 마세요. 해도 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위상쌤하고 상담하시면 되고, 상담은 이제 초수 선생님들이 4월달, 1, 2월달, 3, 4월달 공부하고 나서 저희가 4월달 공개 모의고사를 하거든요. 그때 4월달에 본인들의 성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이 진행이 돼요. 자, 선생님들이 1월부터 강의를 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월요일부터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짜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한 사람하고 세우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냥 열심히만 가르쳤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더 빨리 합격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더 늦게 합격하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통계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합격을 빨리 하느냐, 이론을 먼저 듣고 온 선생님들이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을 두고 봤을 때 여기에 출발선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임용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여기지만 조금 뒤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1번이다. 그러면 2번이 뭐 여기에 출발선에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합격 라인이 이렇게 있을 경우 어, 이 라인에 도달하는 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어도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부족했어도 열심히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더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요. 게으르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먼저 앞설 때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게으르다. 그러면 이 사람이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차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뭐지? 봤을 때 자, 개인차를 다 떠나서 선생님들을 통계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022학년도에 우리가 1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2021년도죠. 2021년도에 미리 이제 상담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8월부터 12월 사이에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듣도록 해요. 처음에 강의를 듣다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표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본 내용도 있어서 반복되는 것들은 좀 쉽게 다가와요. 근데 교육노이나 교육과정이나 감상 비평이라든지 또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깊게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고 귀찮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그런 이론들을 그냥 2022학년도 1월부터 그냥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한 초수에 여기서 처음 시작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초수 합격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이 초수 합격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때 한 7월쯤에 이렇게 해서 강의 기본을 다시 듣게 했어요. 자, 근데 7월쯤에 기본을 다시 듣게 하니까 합격률이 5%에서 15%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긴 한데 이걸 소화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소화를 못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소화가 좀 빠르냐. 이때 먼저 듣고 온 사람들은 그냥 이 과정이 없이 그냥 1년 커리를 쭉 따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부는 이론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문제풀이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이론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은 응용이 되는 사람들은 이론만 듣고도 합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출을 이렇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적용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미술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뇌 성향이 아니라 우뇌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또 틀려요. 감정적인 걸로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일단 이거는 선생님들 알아두세요. 이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1월부터 해서 우리가 4월까지 이론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심화 이렇게 해서 기본 심화에서 총 4번을 듣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복이 또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4번이 아니라 총 한 10번 정도가 반복이 회독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론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암기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공부 방법으로 이야기하자면 강의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이론을 놓지 말고 계속 하는 거고요. 초수 선생님들이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 욕심을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부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성적이 안 나와요. 이쯤 가면은. 그래서 제가 이건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나는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하고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중도의 임용을 포기하는 선생님들은 공부 한 10장 공부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합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거에서 인간의 뇌는 한정적인데 너무 많이 방대한 지식을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이걸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차라리 시킨 대로 하면은 더 빨리 가요, 합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켜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한 건 첫 번째, 이론이 중요하다. 이론은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듣고 온 선생님들도 여기 앉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요 중간 정도의 이론을 다시 회독하는 이런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합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1주 과정부터 해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한 사람하고 안 하고 하는 사람하고 틀리다 했잖아요. 공부 계획 없이 그냥 하면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방향도 잃어버리는데 공부 계획은 처음부터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최소 수준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정도로 해서 잡는 거고 처음에 일요일 3, 4월은 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돌려요. 그러다가 점점 타이트하게 돼요. 힘들어지는 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일요일 달에 이 과정을 잘 하면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적용이 되고 했던 게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시간 계획을 했을 때 월요일부터 해서 수, 목, 금, 토, 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월요일부터 시간 계획을 저는 1주 선생님들은 뭐 일일 계획부터 해서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연간 계획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주 계획을 토대로 해서 주간 계획에서 월간 계획 이 정도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요일 달에 공부 방법, 3, 4월 달에 공부 방법, 그리고 월요일 달에 공부 방법, 7, 8월 달에 공부 방법, 9, 10월 달부터는 공부 방법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려드릴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지금 현재는 이제 1월부터 시작한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교육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학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전공이 있어요. 이틀 과정인데 거의 하루 있는 과정도 있고 이틀 과정이 있기도 하는데 그냥 이틀로 잡을게요. 교육론이 있다면 교육론이 이틀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교육론 이렇게 해서
되면은 공부를 오늘 수업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끝나면 선생님들이 그대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지켜주면 선생님들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이제 쉬워져요. 근데 이걸 지키는 게 좀 힘들죠. 근데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만 참으면 돼요. 1년만. 그래서 뭘 해주냐?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거에서 우리가 중요도를 이렇게 잡아보면 중요도가 상, 중, 하가 있고요.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에서도 우리가 상, 중, 하가 있는데 시험에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도는 자주 출제가 많이 되는 출제 빈도를 이야기해요. 출제 빈도가 많이 되는 것들은 나오는 게 또 나오고 그걸 변형시켜 나오거나 또 다시 비교해서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상수준 지금 현재 초수 선생님들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복습할 때 상수준만 시켜요. 그냥 중하는 날려버려도 상관없다. 이거 그럼 안 하느냐? 나중에 해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이걸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하나도 못 남아있고 다 흩어져 버려요,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다. 그럼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의 가장 큰 틀만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로엔펠드가 대표자면 그 사람 한 명만 잡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 명만 때리잖아요. 여러 사람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때려서 겁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을 다 잡고 나면 나머지를 다 잡는 것처럼 공부도 이렇게 일단 상수준만 정확하게 잡아놓으면 기본적으로 공부 방향이 이렇게 잡혀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집어넣고 공부할 때 욕심을 부려서 이것까지 다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보여요, 길이. 너무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의 흐름도 다 놓쳐버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안 하는 거예요. 이건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때는 상수준만 하다가요.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중 수준을 복습을 해줘요. 그리고 그 상중 수준을 계속해서 1, 2월, 3, 4월까지 계속 그렇게 복습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책을 읽을 때 어떠느냐? 이것들은 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빨라져요, 회독이. 근데 이때 이걸 다 한 선생님들은 책을 회독할 때 다른 사람들은 책을 2번을 회독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 한 번도 제대로 회독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5, 6월 달에 가서 해도 공부가 안 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책장에 안 넘어간다. 이때는 이미 버릇이 자기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보고는 가면은 괜히 불안해서 책장을 못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공부할 때 이렇게 습관화 시키세요. 처음부터 중요한 것만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복습할 때는 상중수준 잡고 이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했다. 그럼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꼭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걸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 아침 9시부터 해서 우리가 10시, 11시, 12시 저는 길게 못해요. 12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점심시간 1시간 하고 뭐 2시, 3시 요 정도에서 4시 길어야 4시까지면 7시간인데 저는 6시간 하면은 너무 지쳐요. 그래서 한 요 정도밖에 못 하는데 요 시간 했던 것을 30분 만에 상수준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훑은다는 건 어떤 거냐? 내가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게 누구였지? 라고 하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기억에 다시 되살리는 것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에 가서 안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바로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스터디 할 때 이걸 먼저 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이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이론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나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들을 포스트잇에다가 쓴다든지 아니면
형광펜에 체크를 하세요. 자, 그것들이 처음에는 뭐 한 10개 정도 나오겠죠. 그럼 그것을 집에 가서 이걸 인터넷에서 검색을 제일 먼저 하세요. 요즘에 인터넷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을 하고 이게 없다. 그럼 미술 용어적인 거다. 그럼 용어 사전을 검색하세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용어 사전을 사전으로 봐야지 용어 사전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공부 방향이 안 잡혀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임용을 4년 잡아야 돼요. 머릿속에 이론이 정리가 다시 되려면. 그러니까 용어 사전을 외우는 그런 무식한 공부하지 마시고요. 용어 사전은 사전처럼 내가 공부하다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때 이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찾다 보면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때요? 이론을 한 줄이나 두 줄로 정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세요. 핵심 키워드를 찾는 거. 자, 그렇게 하면은 키워드만 머릿속에 집어넣게 되겠고, 그리고 찾아보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도 모르게 뭐가 형성이 되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형성되면은 공부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기억한 거는 안 잊어먹게 돼 있어요. 사람이 처음에 한번 찾을 때는 잊어먹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또 보다 보면 아, 그때 찾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찾아서 보면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해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된 사람들은 암기가 50%가 이미 암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지키는데 공부가 끝나면 복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꼭 뭐 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찾아보는 습관을 기른다. 자, 그리고 그것을 외워야 되겠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중요한 거여서 외워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단어장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용어를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외우세요. 대신 이제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하다가 또 장지연이 하라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그것들은 뭐 전철에 앉아 있거나 뭐 들고 다니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해서 봐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되고 이걸 어디서도 하느냐? 교육학도 똑같아요. 교육학 공부 따로 해서 해가지고 망한 선생님도 있어요. 전공은 시킨 대로 해놓고 교육학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교육학은 10점 맞고 전공은 60점 맞고 요래서 서울 떨어지고 요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도 같은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을 하고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찾아보세요. 스스로 찾아보세요. 남한테 바로 물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오늘 모르는 것을 바로 즉석에서 강사한테 물어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럼 듣고 나서 돌아서 가는 길에 잊어버려요. 그럼 뭐라 했지? 라고 해서 안 남아요. 그래서 찾아보고 나서 내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강사한테 물어보면 다시 물어봤을 때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방법을 쓰시길 바라고 자, 일요일 날은 본인들이 알아서 쓰시면 돼요. 뭐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럼 온라인 앱에 드려도 되고 수면을 취해도 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일요일 뭐 일주일에 하루 지금은 쉬세요. 선생님들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쉴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한 5, 6월달, 7, 8월달 가면 체력이 점점 떨어져요. 남들은 달리고 점점 빨라지는데 자기 혼자 축 처져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요 두 개는 뭘 하느냐 요 두 개는 일주일 과정을 복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육학 공부했잖아요. 그럼 교육학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과정들을 요렇게 전공 먼저 복습하고 교육학은 요렇게 복습하고 자 일요일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비중하고 전공 비중이 같이 가요. 자 그리고 일요일 달 이렇게 가고 3, 4월 달에는 교육학이 40%로 줄어들고요. 전공은 이제 좀 더 많아지겠죠. 60%로. 그리고 5, 6월 달에 간다. 그럼 교육학 30%, 7, 8월 달은 교육학 20%.
그리고 그 교육학 20%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도 이론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을 이렇게 복습하는 거는 이 텀으로 쭉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텀이 너무 길어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공부하는 과정에서 복습하는 거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절대 지켜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월요일부터 뭐 화요일 이렇게 공부를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자,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오전 시간을 이렇게 빼서 교육학 이렇게 하고 오후 시간을 전공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 이 공부 방법은 좋지 못해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교육학은 18점에서 20점 나와요. 잘하죠? 자, 전공은 몇 점 나와요? 40점에서 43점 나와요. 자, 전공이 점수 비율이 더 높은데 이렇게 공부하면 요 결과가 나와요. 왜 그러느냐? 교육학이 오전에만 했잖아요. 오전은 머리가 가장 맑아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지치지도 않고 그게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후에는 지치기 시작해요. 그럼 그게 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반대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준 거예요?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풀로. 풀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처음에 지쳐요. 양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치는데 왜 이렇게 풀로 하느냐? 처음에 풀로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교육론이 뭔지 모르겠지만 형태가 보이지는 않지만 교육론이 뭔가 강사하고 같이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을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태가 조금 더 진해지면서 교육론이 조금 잡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걸 또 복습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단단해지고 형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것을 공부를 요렇게 이제 교육론을 쪼개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월요일 날 2시간, 화요일 날 2시간, 수요일 날 2시간 이렇게 쪼갠 사람도 있죠. 자, 공부는 절대 옆으로 이렇게 쪼개지 마세요.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쪼갠 사람들은 2달 뒤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럼 성적을 이렇게 시험을 보면 어때요? 점수가 절대 안 올라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5시간씩, 15시간씩 했어요. 쉬지 않고 했는데 왜 나는 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죠?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쓰려고 하면 백지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대신 옆으로 이렇게 쪼갰다 이거예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이렇게 쪼개는 순간 어때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공부하고 복습 꼭 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꼭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주면은 70%가 남아요. 근데 이걸 다음날 하잖아요. 하루라도 미뤄서 다음날 하면은 내 머릿속에 25%밖에 안 남아요. 다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하면 어때요? 다음날 25% 남은 것이 그 다음날 희미해지고 복습을 하더라도 어때요? 점점 희미해지고 나중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요 공부 방법 한 사람들은 성적이 안 오르고 합격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바꾸는 순간 성적이 15점, 20점 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렇게 하셔서 정확하게, 특히 이게 미술사 같은 경우 맥락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쪼개는 순간 어때요? 흐름도 다 끊어져 버려요. 공부가 맥락적으로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시작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걸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요것만 지켜줘도 선생님들이 이론이 탄탄하게 잡혀요. 그러면 응용도 쉬워지고 성적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초수의 그 울산 선생님 그때 봤는데 초수의 학교 가신 선생님인데 4월 모의고사에서 이미 그 선생님 60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탄탄하게 하니까 응용이 바로 돼서 60점 나와서 바로 초수의 합격이 이렇게 자기 가고 싶은 지역이 울산이었거든요. 실수를 했어요. 처음 시험 보다 보니까 두렵잖아요. 그랬어도 성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걸 하는 과정에서 누가 더 말을 더 잘 듣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은 강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부는 모든 공부를 자기가 해야지 강사가 해주지 않아요. 열심히 여기서 누구나 다 강의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순간 그 시간은 자기가 통제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 나가서 자기가 맘대로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또 보겠죠. 그런 생활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부에서 모든 것들을 강사한테 물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찾아보세요. 물어보고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강의를 듣는데 궁금증이 하나도 안 생긴다. 이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찾지 않는 사람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질문이 생겨요. 이건 무슨 말이지? 왜 여기서 이런 게 나오지? 왜 그림이 달라졌지? 왜 작가가 갑자기 이 사람은 남들하고 다르게 이런 그림을 그렸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빨리 합격해요. 그 이유들을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출제자의 시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제 더 깊어지는 거는 우리가 일요일 때 시작할 때 공부가 막상 들어가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저장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취지 파악인데 처음부터 저장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안 겪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판 읽는 부분들, 그것들은 이제 이론에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